네, 안녕하세요. 로이오드입니다. 지금 애기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애기 낳으면 네. 체벌로 훈육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연? 저는 이제 애기 지금 이제 4살인데 얘가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던진다 이러면 이제 처음에 혼을 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안 된다고, 맞는 사람이 아프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던진다. 네. 그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네. 맞으면 이렇게 아프다고 나도 같이 던지거든요, 얼굴에. 네. 이 정도도 체벌 아닌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 그런 문제가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런 게 항상 논의되는 것 같아요. 영상 보면 머리차를 막 붙잡고 막 끌고 간다든지, 네. 막 심하게 구타를 한다든지, 네. 뭐 애기를 막 몇 시간 동안 가둬가지고 죽이는 사건도 발생했고, 그런 걸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어디까지 훈육할 수 있는가, 이 좀 그런, 그것도 나름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 아닌가요? 그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법률적인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민법에 그 친권 파트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거기를 보면은 부모가 자녀한테 뭘 해줄 의무가 있고 뭘 해줄 권리가 있는지가 나오는데, 가령 뭐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교양,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키울,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아마 그 다음 조항에 바로 징계권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그걸 보면서 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 애기가 아주 그냥 쌍놈으로 크면 안 되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크면 안 되니까,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 때 진제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 법무부에서는 그 징계권 조항을 없애자, 예. 민법을 개정하자, 이런 의논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개정안이 정해졌고 네. 이제 의결만 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인가? 저는 너무 사랑의 매를 많이 맞고 자라서 그런지, 보통 옛날에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선생님들도 거의 못 때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애들한테 함부로 좀 손찌검이나 이런 거는 못하게 되는 시대 같은데, 한편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마음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언론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들은 별로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모가 학대한 것이 맞고, 폭력 혹은 상해를 입혀서 굉장히 누가 봐도 부모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건의 경우에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사건들이 고민을 빠지게 만들냐면, 아이가 하는 이야기와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다를 때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징계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행동의 내용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과한 것 같지 않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말하면 민법상 징계권의 행사로 평가할 여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되었건 간에 자녀가 엇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부모가 굉장히 너무하고 위협한 행동을 한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뭐 변호사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신이라거나 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남의 가족의 일에 변호사가 이렇게 끼어들어도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셨던 징계권을 없앤다고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없어져도 한편으로는 뭐 기존의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이 뭐 적정한 수준의 징계권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을 안 받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징계권이 그 민법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뭐 가정을 해서 뭐 허위로 정말로 중대하게 상해를 입었다, 부모의 뭐 폭력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서 더 이상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을 소유물처럼 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개정되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고, 점차 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 개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뭐 많은 변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쇼인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민법에 징계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징계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테고, 그렇죠. 처벌 받을 사람은 받고, 그냥 정당한 권리라고 인정받는 건 정당하다고 인정받는데, 무슨 학대하는 사람이 나는 민법에 징계권이 있으니까 학대도 돼 이러면서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징계권이 민법에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그거랑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일반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기준이 있으니까,
뭐 거기 따라서 판단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현실에서도 좀 부당하게 아동을 학대한다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것도 뭐 처벌 조항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기존에 뭐 아동복지법이죠. 예. 아동복지법. 예, 아동복지법과 같은 곳에서 부모가 학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벌하게끔 규정하고 있고, 단순히 뭐 유행력을 행사해서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뭐 흉기를 들이댄다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다거나 혹은 심지어는 아이에게 한 것이 아니라 부부 싸움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아서 부모가 서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아이가 직접 옆에서 듣거나 하더라도 그거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면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라던가 이런 부분도 전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가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증거로 해서 보통 사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뭐 아버지가 때렸다, 뭐 언제도 때렸다, 날 때렸다, 뭐 아버지가 언제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뭐 부모님 사이에서 어떻게 욕설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 뭐 설령 징계권의 행사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사실 처벌되는 구조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막 거의 막 신체적으로 이제 폭행에 가까울 정도 이제 구타를 하는데 그걸 그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뭐 신고해도 되느냐, 아니면 말한 대로 집안일이니까 끼어들면 안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법적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그게 제일 빠르겠죠. 그럼 폭행이 있었을 때요? 네.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주변에서 좀 아이고 왜 저래 하면서도 좀 섣불리 못다가 네. 그게 만약에 학대라고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 후속 좀 절차 같은 것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아보신 게 있나요? 뭐 대략적으로는 이제 경찰에서도 아동 보호기관이라고 하나요? 이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일 겁니다. 네. 아보전이라고 보통 약칭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곳으로 사건이 인계하게 되면 그곳에 전문 상담하시는 분이 아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조사를 해서 그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그 아동 뭐 보호 명령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예, 그렇죠. 아니면 뭐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쉼터와 같은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격리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친권의 제한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청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수개월 이상 진행되고 나서야 이제 법원에서 결정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 영상에 뭐 그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만약에 정말 친권자로서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정도다라고 하면은 친권 상실 청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검사나 지자체 장만 청구를 할 수 있게 예. 돼 있고, 대신에 말한 그런 학교장이나 복지시설장은 검사나 지자체장한테 이렇게 친권 상실을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예.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신고하고 하면은 그런 절차들이 쭉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친권이 상실되면 조금 다른 뭐 후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좀 보호를 받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대체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녀를 한번 키워보시면 저는 약간 아주 체벌을 안 하고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체벌을 무조건 안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학교 현장에서 예전에는 좀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애들한테 개입을 해가지고 막 훈육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점점 이렇게 방어적으로 된다고 해요. 그렇죠. 괜히 뭐 민원 들어오고 애들이 뭐 찍어서 뭐 법적으로 문제 삼고 하면 귀찮고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 생각으로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던 적극적인 선생님들은 조금 움츠러들게 되고 오히려 좀 그냥 공무원 마인드로 이렇게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하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이게 진정한 교육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근데 가정에서도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부모, 물론 뭐 아까 말했듯이 징계권을 삭제한다고 해서 꼭 부모가 움츠러드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이렇게 아예 애들한테 뭔가 손은 대는 것 자체를 일단은 악으로 딱 규정해놓고 시작하는 거는 또 조금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면 나라가 그렇다고 애기 키워주고 책임져 줄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부모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데 그 부모가 나름대로 애기를 위해서 만약 한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 정도는 정당하게 봐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도 수사기관에서 뭐 관련 사건의 경우에 분명히 이거는 훈육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형법상 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뭐 정당 행위, 뭐 이런 것들에
것을 적용해서 네.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시대의 착오적인 이야기를 해서 또 여론의 비판을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